자, 어제 열린 첫 토론회가 반영돼서 나올 앞으로의 여론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크게 공방이 오간 단어가 있다면요. 바로 커피 원가 120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원가의 33배의 폭리를 취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 나쁜 악덕 업주입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민생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이재명표 사이비 경제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아프게 했다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맞받아치니까 민주당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어요. 조금 전에. 그러자 국민의힘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맞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원인 원가를 커피를 비싸게 판다 이 뜻 아니면 뭐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반박해야 돼요? 맥락을 잘 모르고 한 얘기죠. 저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계곡 정비 사업이라고 아시죠? 경기도 지사를 할 때 계곡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닭 백숙이나 이런 거 팔고 커피도 파는데 네. 닭 백숙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열심히 만들면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만 원 정도 팔아서 8만 원 정도 판매를 한대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거기는 계곡 옆이라 장소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원가라고 하는 건 원두 가격을 얘기한 겁니다. 원두가 그 당시에 123원 정도 했대요. 120원으로 아마 이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120원 정도 하는 원가를 가지고서 8,000원, 10,000원 정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맥락 다 빼버리고 마치 모든 커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계곡 정비 사업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오셨는데 이게 시설을 잘 갖춰서 판매하면 더 네.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신 분들한테 새로운 장소에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겠다. 이러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계곡에서 나오시게 됐거든요. 그 맥락에서 한 얘기를 갑자기 모든 커피 전문점의 120원의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거고 하나 명백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말은 이거잖아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SNS에 올렸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원가가 120원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8,000원, 10,000원에 판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보면 모든 커피를 판매하는 분들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 아니고 네. 계곡 정비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좀 다 봐야 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처럼 좀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게 자 이렇게 톡방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총선 때 대파 들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좀 커피 한번 들고 다녀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선거 때 그 파나 이런 가격이 오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농협에 가가지고 하나로마트에 있는 파를 보면서 그때 여러 가지 지원해서 그나마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파를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얘기했는데 그거 딱 돼가지고 요즘 파가 800 몇십 원짜리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처럼 그 이재명 후보가 대파를 흔들면서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120원에 800원에 8,000원에 팔 수 있으면은 제가 방금 나눠봤더니만 66.66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결국은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나눠서 했을 때도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은 66.6배나 되는 폭리를 치는 악덕 자영업자가 돼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해당하는 얘기를 했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형사 고소를 하는 근데 그 고소에 있는 그 죄명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공선법인데 그 공선법은 이제는 본인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 법으로 지금 네.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선거에 관한 포인트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죠?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인터넷에 어떤 게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쿠폰이 돌아다니는데 쿠폰 내용이 뭡니까? 이재명이 쏜다. 120원 커피 쿠폰. 민심이 그렇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인데, 자, 저 때 커피 120원 이렇게 뭐 적기도 하고 아메리카노 회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런 공세,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 때 대파 가지고 나왔던 거랑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좀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대파의 원래 가격을 잘 몰라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실제 판매되고 있는 물가에 대한 건 이해가 없다는 부분은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0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가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2019년 사례예요. 그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당시에 원두가 이게 123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원두 가격을 원가로 얘기한 거고, 물론 원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두 가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매장 운영비 또는 뭐 전기세 아니면 인건비 다 합쳐서 원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 이윤을 붙이는 거. 근데 이제 당시에 120원이라고 얘기한 건 원두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크게 저는 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설명을 잘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곡 정비 사업이라는 기본적 상황에서 일어났고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마치 모든 커피 전문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비판한 것처럼 얘기를 호도하는 것은 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주 52시간을 두고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역공하면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어제 첫 토론이 열렸고요. 다음 토론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사회 분야인데 후보들한테 어떤 과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민들은 미래를 짊어질 분들의 비전을 보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날카로운 토론도 있었고,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자 몸살이기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엑기스가 없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제대로된 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커피 120원, 나아가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해가지고 막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그림 내가 그린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면 승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 이제 두 분의 얘기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말에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가 또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거 잘 설명해 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또 동의해 주실 거고 이럴 거니까, 이제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면 뭐 사건 사고 문제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는 뭐 예전에 일제시대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마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서 차분하게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패널 분들의 개인적인 평가와 또 의견을 주셨고요.